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에 확실히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글로벌 증시도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최악이라는데 작년 생각하면 꽃길 아닙니까, 아직은? 그건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데, 자, 1월의 장이 화려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2월 장은 좀 무겁습니다. 저도 지난주는 이제 지수 제대로 조정을 받았는데 1월 화려한 장세가 끝나고 나서 2월은 저도 약간 조정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4주째 지금 시장이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특히 지난주는 지수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1월 증시가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 1월 증시가 그렇게 셌던 것은 연준의 완화적인 금리 인상 정책,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근데 지금 돌아보시면은 긴축 긴장감이 조금씩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대의 모습 때문에 강하게 올랐던 빅테크주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흐름만 보더라도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역시 매파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물론 예전 같은 자이언트 스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는 남아있더라는 모습을 확인했고, 또 연준 인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씩 매파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주목했던 연준에서 많이 보고 있는 1월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이 5%였는데 이게 5.4가 덜컥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 5.3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부분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더 긴장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미국 빅테크 주들을 보면 호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주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나머지 빅테크 주들은 마이너스 4%에서 좀 심한 경우는 넷플릭스가 9%까지 빠졌나요? 이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1월 장을 보면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넷플릭스는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 보면 바닥에서 거의 2배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빠진 걸 생각하면 아직 가맙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더블 정도 시세가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정도의 조정이 그렇게 좀 이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미증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코스피를 본다 그러면은 2월 들어서 지금 계속 지수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역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 연준의 영향을 그대로 받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아주 직격탄이죠. 1월 화려한 장세 이후에 제가 2월 장세 들면서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1월 장과 같이 같은 패턴으로 같은 속도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장은 원래 4,000포인트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를 순매수 기조를 보면 9조까지 샀다가 그게 7조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2월 들어서 한 2조 정도가 고점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조금 무거운 지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니까 당연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못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또 신나게 올라갔던 그런 테마 섹터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 조정을 받는데, 우리 대형주 섹터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지수 관련이기도 하고, 또 차익 매물, 2차 전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무겁고, 또 우리 그 외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보통 이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쉬어가면 틈새 섹터가 많이 움직이는데,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주변 테마주 움직이긴 했지만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 움직였던 거 보면 여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종목 장세의 어떤 느낌도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게 지난주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지 시간 27일 월요일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2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2월 28일에는 미국의 2월 시카고 연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고요. 또 이와 함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공개됩니다. 3월 1일에는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PMI와 미국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또 MSCI 지수 정기 변경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일에는 유럽연합의 2월 CPI, 끝으로 3일부터는 중국의 2월 차이신 서비스 PMI와 함께 미국의 2월 ISM 서비스업 PMI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예고된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들도 많이 발표되고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확실히 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정리해 주시죠. 보통 월 말과 월 초에 경제 지표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 체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쁜데 2월은 지수가 쉬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꼽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준의 긴축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경기의 회복 속도,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면 역시나 경제 지표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예.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제조업, 비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겠고 또 양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지표로 볼 겁니다. 거기다가 또 ISM 제조업 지표가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들이 따라서 이제 우리 증시가 크게 움직일 텐데 물론 좋게 나오면 좋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 반대 측면을 놓고 보면 그러면 할만하구나 싶으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 또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를 높이는 그런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갈 것인가 묘한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지는데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미셸 보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가 또 매파 쪽으로 또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MWC 2023 행사가 있겠고 또 테슬라의 또 그 우리 투자자의 날이 있겠고 또 예. 중국 양해가 있는데 지수가 좀 둔화되는 속도 이런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마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많이 집중할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MWC 2023 그다음에 테슬라 투자자의 날 중국 양해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아마 종목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일정에 따라서 관련 섹터의 종목들 특히 2차 전지는 우리 전체 지수와 또 테마 섹터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행사에서 뭐가 나올지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또 어떤 AI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예. 자율주행이든 뭐든 어떤 이슈가 나올지에 따라서 관련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주말부터 이제 양해가 시작됩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보면 성장주들이 조금 열기가 좀 식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은 뭔가 다른 걸 찾게 되는데 만약에 중국의 양해가 이번에 또 뭐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예. 것 때문에 한 주간 화두가 되면서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떤 시장의 큰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중국 양해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개별 섹터별로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2월 들어서 시장 전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전망이나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전망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2월 전망은 제가 계속 약간 조정의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큰 추세는 살아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 전망은 그대로 제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보셨다시피 미국 쪽에서 연준의 긴축 어떤 그런 모드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국내 전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 자체는 그대로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 달러 인덱스 그림을 잠깐 본다 그러면은 불편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예.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강달러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주가 힘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간신히 작년 말부터 해서 달러가 꺾이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리면서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 다시 1월 넘어서면서 강달러 현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 강달러 현상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잠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만은 예.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은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불편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달러의 강세는 당연히 우리 원화의 강세로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죠. 해서 아마 우리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 보면은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 약세가 계속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기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전체적인 지수는 좀 무거울 것이고 반면에 이제 대항마 쪽에 있는 개인 투자자라든지 우리 기관들의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쪽이 사실은 지금 힘이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기관은 괴멸 상태에 가깝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고객여타급이 77조에서 43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한 47조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시장을 이끌 만큼 그러니까 2020년 장만큼 이끌 정도의 힘은 없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인 어떤 불편한 환율 또 현재 코스피 PR이 얼마입니까? 13배에 가까우니까 예. 이것도 조금 무겁고 해서 시장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낮추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주 조정이 워낙 컸던 만큼 뭐 이번 주에는 좀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조정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전략입니다. 잘 따라가자. 이번 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앞서도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뭐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이번 주에 출발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것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지금 금리 인상 긴축 강도가 좀 세지고 있다는 것은 성장주에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성장주는 좋았는데 요 관련해서 흐름이 혹시 반대로 바뀌지 않는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번 주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PCE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예. 요걸 안고 오늘 출발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이번 주는 양회에 대한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갑니다. 요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역시 좀 약간 좀 제가 세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부터 시장은 다 같이 망으로 가느냐 다 같이 쉬느냐 네. 아니면은 그동안 셌던 성장주가 여전히 기조를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예. 강세를 좀 보이냐 요게 이제 달린 게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다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 예. 지난주 우리 패드와치를 보면서 현금 비중이 얼마쯤 있으면 될 것인가라고 그림을 보면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좀 더 0.5% 포인트 인상,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렇네요. 27%로 올라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긴축 강도, 긴장도가 조금 더 세졌다. 현금 비중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조금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걸 반대로 또 성장주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성장주의 긴장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인공지능, 로봇, 2차전지 자 이런 쪽에 조정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특정 섹터가 중간에 튀어오를지 아니면은 철강, 건설,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지는 아마 기관과 외부의 수급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성장주와 가치주 어느 쪽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단순 가치주 쪽에서 이제는 직접 개입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강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소액 그 연대를 해가지고 예. 소액 주주들 연대를 해서 또 강한 어떤 주주 소환도 보내고 하는데 이런 쪽에 틈새 테마주 쪽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 지수는 쉬어갈 것 같으니까 예. 어느 쪽 틈새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그 사이에 경기 민감 섹터주들은 과연 기관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을 이번 주는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